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요즘 소위 탈북자 차별이라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라고 하면은 북한 주민 가운데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단일민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로 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탈북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들에게 증오심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탈북자를 싫어했다 하는 것은 과거에는 별로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 남북회담을 하느니 하면서 마치 금세라도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그 홍보, 부추김 속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이들 탈북자의 존재에 대해서 갑자기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통일이 되든 안 되든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제 우리 국민은 다 같은 국민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그런 얄팍한 인심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일반 국민들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일들을 돌이켜보면 임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탈북자들을 배신자들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누구를 배신했을까? 결국 그들은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배신했다, 그런 뜻으로 풀이해야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태영호 씨에 대해서 매국노라든지 천하의 인간 쓰레기라는 이야기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또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을 보고 인간 쓰레기라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가끔 북한 김정은 쪽의 그것도 언론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구경하곤 하죠. 그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의 인간 쓰레기라는 말도 역시 북한 김정은 측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행위는 분명히 증오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증오의 행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런 탈북자를 추방하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탈북자들로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오범죄는 20세기 이래로 세계적으로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오를 표출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이번에 이러한 이야기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본보기다 하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청원 게시판에 나타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청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것은 지난 강의에서도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증오범죄의 수단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사용되고 있다. 그 점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가 그 범죄 행위에 같이 조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 국민에게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 탈북자 북한 송환 문제라고 하는 그런 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일은 첫 번째는 이 탈북자를 차별하는 증오심의 표출이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인데, 마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북한은 지상 낙원이고 남한은 범죄나 저지르는 국가다 하는 그런 입장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단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그냥 보았을 때는 분명한 것은 반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친북한이다. 그런 점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5천만 국민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래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 애초에 아닌 것이 적군과 아군 사이에서 공평하게 중간의 편을 드는 사람은 적군입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렇게 공평한 입장을 취하는 자는 북한 편이다. 적어도 대한민국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탈북자가 탈북을 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북한 주민을 납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는 더더욱 심각한 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북한 식당의 여종업원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북한이 지상 낙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에서 잡아냈는가? 결국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북한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째, 2018년 5월 14일 민변에서 제출한 고발장. 이 내용은 민변 홈페이지에서 공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장을 보면 일반 그 법률 문서와 같은 형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큰 제목에서 차례차례 작은 제목으로 내려가는 그런 순서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큰 제목은 고발 이유, 그 고발 이유 중에서도 두 번째 범죄 사실, 범죄 사실 밑에는 가나다라 이런 식인데 그 중에 이 사건 강제 탈북의 범죄 사실. 그래서 이 나라고 가 다음에 있는 나라는 항목에 있는 강제 탈북 범죄 사실 중에 양가로 1번, 2번 해서 5번째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양가로 5번, 거기 제목은 종업원들의 진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종업원, 그 탈북자 여종업원 중에 종업원들의 진술인데, 이 민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종업원들 중에 4명의 진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것 같지 않고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문서에 기술을 했습니다. 여기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하면 가족,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북한에서는 이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북한, 그들이 말하는 북한이라는 조국,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된다 하는 것도 유념해 두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같은 민변의 고발장에서 고발 이유 중에 4번 결론 부분입니다. 이것은 민변 자체의 기술입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하는 가족에게로도 아니고 원하는 가족으로 해서 이 표현은 다소 불완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까지 보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어야 한다. 북한은 사랑하는 가족의 품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그곳에 가야 행복할 수 있는데 가지 못하게 납치를 한 납치범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도면 북한은 행복한 곳, 행복을 주는 곳, 지상낙원, 이러한 설명이 과장이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이 민변의 고발장에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가족으로 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이들이 과연 피해자인가? 그것은 밝혀져야만 쓸 수 있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들을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위임한 북한인들의 주장이고, 그 북한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민변 변호사들의 주장이다. 12명 여정호번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바가 없다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 피해자들이 원한다 한 부분도 방금 설명한 바와 똑같이 북한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이들 변호사들이 원하는 것이지 탈북 여종업원들 자신이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변 고발장에서 그 4명 여종업원이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쓰고, 그 항목이 민변 자신이 기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인용을 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고발장 자체를 보았을 때 이제 지금이라도 갈 수 있으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 여종업원 4명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 진술만큼은 민변이 직접 채취한 것이다, 채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접 받았다고 하는 그 증명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왕 그렇게 되었다면 이번 기회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 4사람으로부터는 직접 위임을 받는 것이 어떤가, 그 부분도 민변이 분명히 해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북한 식당의 여종업원 사례, 이들이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일단 민변에서도 4명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현행법상 갈 수 없다, 혹은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돌아가야 할 경우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소재, 중국에 있는 북한의 식당, 류경식당이라고 하는 곳에 지배인 허강일 그리고 여종업원 12명이 2016년 4월 7일 탈북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번 살펴보았듯이 이 여종업원 12명의 가족, 그들은 북한인인데 그 북한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을 맡은 민변, 그 민변의 변호사 8명이 2018년 5월 14일 검찰청에 이 사건과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장에서 다시 그 항목을 조금 살펴보기로 하죠. 고발 이유라고 하는 그 아래에 두 번째 범죄 사실이 있고, 범죄 사실 가운데 가가 있고 그 다음 나가 있는데, 나에서 5번째, 양가로 5번째, 그 5번의 종업원들의 진술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들 중 4명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민변 스스로, 이 변호인들, 이 사건을 맡은 제3자가 아니고 지나가다가 범죄를 목격한 이런 국민이 아니고 이 사건을 직접 수임한, 그래서 이해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그 8명인 변호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종업원들 중 4명이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하는 것을 객관적인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변의 책임인 것이죠. 첫 번째 이렇습니다. 여기 온 것은 그 종업원 4명의 진술이라고 한 그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온 것은 지배인이 알아서 한 것이지 우리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겠다고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사로 왔다고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두고 언론이라든지 또 민변 자체에서 이들은 자유의사로 온 것이 아니고 납치되었다, 이렇게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내용을 봤을 때 2016년 4월 7일 당시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것이었다. 자유의사로 왔다고 하기보다는 따라왔다는 것이 정확한 워딩이다. 이런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6년 사건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여종업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왔는가 하는 것을 2016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령부득의 좀 말귀가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2018년 지금 그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한 내용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사는 것 같지 않고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것이 바로 2018년 5월 14일 그 고발장 속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2018년 현재 그 말을 한 종업원 4명이 다인지 4명 중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의 의사다, 이렇게 평가가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민변이 이 고발장 속에 있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그 본인들 4명의 의사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 4명 모두의 의사인지 혹은 1명씩의 의사인지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입증을 해야 하겠죠. 이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 전체 앞에다가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변이 이것을 입증하는 데 성공을 한다. 그러면 그때 그 종업원들이 만약에 1명이면 1명, 4명이면 4명, 그 사람들은 돌아가야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 이외에도 그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지배인 허강일이라는 사람, 이 민변이 이 사실을 입증한 것을 조건으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입증했을 경우에는 허강일도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현재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김연희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민변이 입증을 하고 본인이 확실히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속아서 왔다. 대한민국이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먼 이야기고, 일단 지배인 허강일한테 속아서 허강일이 이들을 유괴를 했다. 그랬을 때는 유괴당했다는 사람과 유괴한 사람을 돌려보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김연희, 그도 돌려보내야 하겠죠. 그런데 현재는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바로 이 사람들, 이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시킨 다음에 그들이 알아서 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북한에서 잡아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북한에 그들을 데려다 줄 의무가 전혀 없죠. 그래서 국적 상실의 방법으로 이들의 경우에는 돌려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탈북자를 돌려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국적 상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국적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좀 논의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유의할 것은 그들과 우리는 똑같지 않다. 이것 또한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법 절차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여러분과 나와 같은 사람들, 그 우리하고 그들은 같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죠.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어떤가? 그것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우리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다 똑같은 국민 아니냐, 그것은 그렇지 않죠. 뿌리가 다르면 결국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제 그들의 자손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가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다음 그 세대, 그러니까
지금 탈북자의 다음 세대는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뿌리가 같은 국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구분마저 없애자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른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지위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누구나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도 되니까 별로 대단치 않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법적 지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법률은 국적법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일은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법적 지위는 우리로서는 다 기뻐하고 영예롭게 여기는 그런 지위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기로 합시다. 그런데 현재 탈북자들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보면 이 탈북을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 취업이든지 혹은 취업 이민이든지 그것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돈이건 물건이건 보내준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 가족관계에서 돈을 벌어서 보내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해외 취업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탈북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서 그 국민의 지위는 박탈해야 합니다. 지금같이 어쩌면 남북 경협이라든지 하는 것이 잘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이런 때 만일 이런 인식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탈북자로 받지 말고 남북 협의를 통해서 이런 취업제도를 만들면 될 것입니다. 취업을 하는 것과 국적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국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좋은 본보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겠죠. 그는 미국 대통령이고 그래서 미국인답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주한미군은 미국의 어떤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해서 여기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그것을 부정합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이 필요해서 두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필요해서 두는 것이다. 그러니 그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라. 만일 한국이 필요 없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가겠다. 물론 얼마 전 미국 민주당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어떤 조건을 붙이기로 하겠다 하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실은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이 국적,
탈북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기로 합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북자,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자에게 질문을 하기로 합시다. 첫째, 당신은 대한민국을 유일한 조국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는가? 여기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탈북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공존하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겠는가? 여기에 그렇다고 답을 하는 탈북자. 그들에게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탈북자에게 당신은 지금이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당신은 북한의 가족이 보고 싶은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일은 아주 영예로운 일이고 또 자신과 자신의 다음 세대까지 계속 그 운명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하는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여기에 있으면 배고프지 않으니까, 여기에 있으면 무서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본다면 신성한 것이고 영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밥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조국이 아닌 탈북자, 대한민국의 취업 개념으로 온 탈북자, 대한민국을 단지 밥과 돈이 좀 넉넉한 곳 정도로 여기는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없는 탈북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국적을 잘못 부여한 탈북자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탈북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적을 잘못 부여한 탈북자, 그들에게서는 국적을, 이 영예로운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영예로 여기지 않는 자들, 이런 잘못된 탈북자들을 이제는 비호하고 방어하지 않기로 합시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